안녕하세요. NCS 창구사무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에 3학년 오프라인 개학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연기가 되는 바람에 선생님들이 급하게 수업을 다시 온라인 수업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약간 좀 늦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수업을 다시 온라인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3-2 파트를 배웠고요. 오늘은 3-3 수표에 관련된 거를 조금 같이 볼 건데요. 74페이지를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74페이지를 보면은 3-3 수표 지급 및 발행 거래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표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금액에 대한 수표를 보기는 힘들지만 보통 10만 원짜리 수표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수표는 발행인이 증권상에 적혀 있는 지급을 받을 차, 수취인한테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건데요. 또는 그 증권을 가지고 있는 소지인한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제3자, 지급인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지급인은 은행이 될 수 있거나 하겠죠. 그래서 수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압 수표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수표입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은 우리가 보통 보기는 힘든데 우리는 보통 10만 원짜리 수표를 많이 접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수표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표는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산적인 권리를 유가증권으로 표시를 한 증서기 때문에 이 권리의 발생과 이전, 행사의 전부,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이 증권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표를 가지고 있어야 이 수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표는 화폐증권의 대표적인 증권입니다. 그래서 화폐증권의 대표적인 증권은 수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수표의 특성 9가지가 있는데요. 9가지 특성을 조금 유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74페이지에 수표의 법적인 성격 첫 번째, 요식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식증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표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하나라도 구비하지 않으면 수표로서의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정해진 서면 행위가 있어야 문서적으로 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요식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식증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제시증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시증권은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증권에 적힌 금액에 대항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표를 제시하여야 된다. 제시는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를 해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다른 말로 제시증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상환증권이라고 합니다. 상환증권은 수표를 소지한 사람은 수표의 채무자에 대해서 수표와 상환함으로써 수표에 적힌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증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수표를 가진 사람한테 은행이나 이런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채권이 되는 거죠. 그 돈을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번째는 채권증권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채권증권. 그래서 수표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한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환증권의 성격도 가지고 채권증권의 성격도 갖는다는 말인 거죠. 다섯 번째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수표는 증권의 특정인이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가 지시하는 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자가 특정인이 권리자긴 한데 그 사람이 그 지시하는 사람도 그 수표의 권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당연히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권리자를 지정하면 그 사람도 그 수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수표는 권리의 발생과 이전 및 행사 모두에 증권을 소지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했잖아요, 수표는. 근데 이거를 행사하려면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모두 이제 권리를 할 때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설권 증권은 뭐냐면요. 증권의 작성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수표가 작성되어야 권리가 생기는 거를 설권이라고 해요. 설권 증권. 그리고 8번, 4번, 8번째 무인 증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인 증권이라는 거는 증권상의 권리가 이제 뭐 증권 작성에 뭐 그런 법률 관계와 관계없이도 그 증권의 작성만으로도 발생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 말을 무인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무인 증권이다. 아홉 번째는 문헌증권입니다. 문헌증권은 수표상에 적혀있는 문헌에 따라 수표의 권리가 정해집니다. 수표상에 뭐 얼마, 금액, 뭐 지급인 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헌에 따라서 수표의 권리가 정해집니다. 이렇게 수표의 특성 9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수표의 종류를 조금만 볼게요. 보통 우리는 수표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합 수표인데 약간 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수표에는 먼저 당좌 수표라는 게 있는데요. 당좌 수표는 은행 외에 이제 자가 은행이랑 당좌 계정 거래를 맺고 체결을 합니다. 당좌 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은행에 있는 지급 자금 범위 내에서 은행을 지급인으로 해가지고 수표를 발행을 합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합니다. 보통은 큰 금액일 때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당좌 수표는 법인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법인이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좌 수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계당좌 수표라는 게 있어요. 당좌 수표에 가계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개인이 은행과 가계당좌 계정 거래를 맺고 은행의 자금 범위 내에서 똑같이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이나 개인 기업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당좌 수표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아는 자기합 수표는요. 은행이 자신을 지급인으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수표로 우리가 보통 쓰는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면요. 말 그대로 당좌 수표는 당좌 수표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합 수표는 자기합 수표라고 적혀져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수표는 자기합 수표 10만 원짜리인데 이제 뭐 법인 기업이나 좀 이렇게 큰 금액을 사용하거나 할 때는 당좌 거래를 맺어가지고 당좌 수표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라는 말이 있네요. 선일자 수표는 발행 일자를 실제로 발행한 일자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미래의 일자로 적어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일자 수표라고 하고 후일자 수표는 발행일자를 실제로 발행된 이전 날보다 이전의 날짜로 적어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를 후일자 수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횡선수표는요. 예전에 한번 횡선수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횡선수표는 수표의 앞면에 두 줄을 그어가지고 수표의 취득이나 지급에 제한을 주는 수표예요. 그래서 주로 수표의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에
소진에 대해서 이제 그럼 어, 지급 방지, 부정 소진에 대한 지급 방지를 위해서 횡선 수표를 합니다. 그래서 수표에 두 줄 그어가지고 취득에 제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송금 수표라는 말이 있어요. 송금을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할 때는 그 보낸 사람이 송금액을 미리 은행에 납입을 하면 그 은행이 송금 수표를 따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을 목적으로 하는 걸 송금 수표라고 합니다. 자, 여행자 수표는요,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여행자 수표인데, 은행이 발행인이 되고 여행자가 수취인이 돼가지고 발행을 하는데, 해외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현금, 뭐 달러나 이런 거를 뭉탱이로 들고 다니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여행자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편 수표라는 게 있는데요. 우체국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체국도 은행 거래를 수행을 하거든요. 이때는 우체국 계좌라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체국을 지급인으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수표를 우편 수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표를 발행하는 거를 조금 볼 텐데요. 어, 수표를 발행할 때는 이제 수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되잖아요. 특정한 용지에다가 수표의 발행 요건에 해당하는 기재 사항을 다 적어야 되고요. 그 발행인으로서 기명 날인이랑 서명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채무부담 행위라고도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수표가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수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표를 발행할 때 필요로 하는 기재 사항은요. 먼저 이제 우리 말로 수표라는 거를 적혀져 있어야 됩니다. 뭐 자기압 수표라든지 당좌 수표라든지 이런 말이 꼭 적혀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수표를 자세히 보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 수표의 금액은 소지인한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오타가 약간 있네요. 지급입니다.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돼 있고요. 그 지급인의 명칭도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인은 이제 뭐 은행이나 뭐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수취인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표에는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나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없어요. 만기가 있다 이런 걸 적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수표는 만기가 없는 증권입니다. 그리고 지급지를 적고 지급지가 안 적혀 있는 경우에는요. 발행지를 보통 지급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면 발행인의 주소지로 지급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어야 됩니다. 발행일과 발행지를 적어야 됩니다. 발행일은 수표를 발행한 날이고, 그리고 거기 수표에 적혀져 있어요. 발행지는 수표를 발행한 장소를 수표상에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를 발행할 때는 이런 요건들을 꼭 지켜서 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압 수표, 우리가 흔하게 아는 자기압 수표를 발행하는 절차를 볼 건데요. 자기압 수표는 자기압 수표 발행 의뢰서를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압 수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를 기재를 하셔야 되고, 고객의 실명 확인이랑 실명 확인 증표를 받아가지고 실명 확인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밑에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 거기 보면은 계좌번호를 쓰고 내 계좌를 쓰는 거예요. 내 계좌에서 뭐 10만 원,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를 발행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내 계좌에서 돈을 꺼내서 수표로 발행해 달라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이때 고객의 이름과 뭐 주민등록 등본, 뭐 음, 그런 것들, 실명 확인 증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뢰서를 먼저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그 자기합수표 발행 의뢰서를 작성하는 고객이 그 6개월간 합산 거래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고객주의 의무제도를 시행을 해야 돼요. 고객주의 의무제도는 CDD라고 했었는데 고객 알기 제도라고도 했었죠. 왜냐면은 고액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고액의 거래가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은행의 입장에서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막 은행 거래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좀 하고 고객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받거나 그런 합산 내역을 조회해가지고 이 금융거래를 왜 하는지를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거래를 할 때는 대리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자기합수표를 인수해가지고 줄 때는 수수료를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표는 정액권이랑 비정액권이 있는데 그 정액권은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고 비정액권은 이제 자기가 지정을 해가지고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 금액을 인수해가지고 이제 위변조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표를 발행할 때 자기합수표의 그 책임자, 그뭐 은행의 책임자한테 승인을 받고 수수료와 함께 이 자기합수표를 교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합수표를 발행할 때는 중요한 거는 합산 금액이 고액이 넘어가면은 고객주의 의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학습을 했는데 여기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지 내용을 꼭 복습을 하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계약이 사실 지금 또 20일으로 돼 있는데 또 언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기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상황이 이제 정해지는 대로 그 교과 게시판에 상황을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공지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 선생님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다시 온라인으로 돼가지고 많이 좀 진이 빠져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 계약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아마 우리는 이게 NCS는 수행평가 위주로 진행이 될 거여서 지금 원래 이렇게 이론 수업만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아마 거의 바로 평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지 활동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습지를 뽑아가지고 복습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만날지 또 온라인으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꼭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선생님은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꼭 계약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수업도 수고하셨고 복습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